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미얀마 식품인증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미얀마 수출식품 품질 보증을 위해 중국 관세 총국에 정식 등록된 제품만 중국향 수출 허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얀마 쌀 무역업체들은 2019년부터 쌀 수출을 위해 중국 관세 총국 등록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미얀마 농수산물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농축산물 수출업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식품 종류에 따라 무역협회 관련 부처를 통해 중국 관세 총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으로 있는 프락소콘을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얀마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에리완 유세프 특사를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2년부터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캄보디아는 신임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민주화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은 없었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초청을 하여 국민통합정부가 참여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사사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전 세계 인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초청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경 태국 탁 프라빈스 따송 디스트릭트에 있는 태국 미얀마 국경 메라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가 발생한 원인으로 수용소에 있던 태국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난민 2명이 타던 오토바이를 압수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난민 캠프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보안 게이트 파손이 되었으며 태국 군들은 발포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984년에 세워진 메라 난민 캠프는 카렌족 약 4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 국경 인근에 형성된 11개 난민 캠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른 미얀마 언론사에서는 난민들이 캠프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시위가 발생되었다고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난민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난민 캠프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나간 이후 다시 돌아오려면 캠프 관리자에서 뇌물을 4,000바트에서 6,000바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재개장할 예정이었던 거친주 까빠익티 국경무역 게이트가 지연되면서 조직 배양 바나나를 선적한 트럭들이 운송을 하지 못해 바나나들이 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친주 와잉모 타운십 바나나 농장에서 선적을 한 트럭 기사는 현재 약 40대의 트럭이 중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경무역 게이트 인근에서 13일째 대기를 하고 있으며 선적 바나나의 80%가 상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친주 농산물 재배협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12월 8일부터 재개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는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국경무역 게이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폐쇄가 되었으며 2022년 1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재개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쇠 국경무역센터에서 중국 수출 비용이 2배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 게이트가 폐쇄되었으며 지난 11월 26일 미얀마와 중국 당국이 컨테이너 운송을 5일간 시범 운영 재개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중국의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쇠 105마일 국경무역센터에서 중국 국경까지 운송비는 기존 트럭당 70만 짜시였으나 현재 140만 짜시라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하루 컨테이너 30대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다고 하며 주요 수출품은 쌀과 콩, 고무, 말린 자두 등의 식품 위주라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는 하루 25대가 있었다고 하며 건설 자재와 의약품,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외환관리법 제17조와 22조에 따라 미얀마 중국 국경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를 허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세안 금융통합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며
국경 무역 활성화 및 물류 촉진, 통화 흐름 활성화를 하기 위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중국 국경 무역 지역에서 미얀마 현지 화폐짝과 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은행 두 곳인 뱅크 오브 차이나와 인더스트리얼 앤 커머셜 뱅크 오브 차이나를 지정 거래 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경 무역 수출입 업체들은 해당 중국 은행들을 통해 짭과 위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미얀마 정세의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대를 불문하고 양곤 등 주요 도시 내 외곽에서 군경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 이동 시 군경의 검문 검색과 바리케이드를 통과하게 되면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군경 검문 검색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군경으로부터 불심 검문 검색을 받게 될 경우 검문에 응하되 군경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며 우선 한국인임을 밝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군경의 신분증 제시 요구 시 여권 원본이 아니라 여권 사본 또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미얀마인이 운전을 할 경우 군경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군경에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경 측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사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에게 긴급히 연락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미얀마 보석박람회 중앙위원회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네피도에서 2021년 제2회 미얀마 보석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얀마 진주 및 보석 박람회를 10일간 개최하였으며 옥 2148세트와 보석 199개를 판매되면서 330억 잣 이상의 판매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20년 회계연도 보석박람회에서는 470억 잣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진주 및 보석 박람회에는 보석업체뿐만 아니라 장신구 제작업체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글로벌 위트니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광업회사들이 여전히 국가관리위원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원석채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군 자금줄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내 고위 군인들은 루비를 비롯한 여러 보석 채굴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며 미얀마 채굴이 금지된 지역에서 채굴 작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루비 광산 채굴권은 미얀마 경제공사에서 발급을 하면서 군부 주요 자금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일부 주얼리 브랜드가 미얀마산 루비를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국 보석회사인 페이디잼스는 1995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미얀마산 루비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20개 브랜드가 미얀마산 원석을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을 했으나 페이디잼스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국방부가 소수민족 반군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보석 채굴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거친주 파칸트 타운십에 있는 롱킨야다나 지역에서 국방부 34여 단이 불법 채굴 허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34여 단 내 고위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일본 업체 기린홀딩스는 미얀마가 심각한 인권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미얀마 내 맥주 생산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린홀딩스가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미얀마 인권 증진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철수를 한다면 미얀마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합작회사를 청산하고 군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적 분쟁에 대해선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합작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청산 진행을 위해 양곤 법원에도 합작회사 청산 재판을 진행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제중재재판 신청은 12월에 했지만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미얀마 뚜어나 실내 체육관 개선 사업을 마치고 양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중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1983년 완공된 뚜어나 실내체육관은 2019년 8월부터 중국 업체 상하이 컨스트럭션 그룹이 맡아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 채나이 대사는 2022년에는 중국에서 제24회 동계올림픽과 제19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고 강조를 하며 체육 분야의 교류를 중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5월에 있을 제31회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미얀마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미얀마 대외투자외교관계부 아웅나잉후 장관은 중국 파워차이나 인터내셔널 그룹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장관은 파워차이나 그룹이 제안한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을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파워차이나 그룹은 가스발전소와 관련된 중국 국영 천연자원 개발업체로 라카인주 짜오퓨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3월 27일 짜오퓨 일렉트릭 파워를 합작 설립하여 지분 75%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NLD 정권 시절에는 신주 3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 사업 5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접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짜오퓨 사업을 재개하면서 라카인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